2025년 10월 4일, 일본 자민당 역사상 최초로 여성 정치인이 총재에 당선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카이치 사나에. 사실상 높은 확률로 일본 차기 총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녀는 어떤 인물일까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 다카이치 사나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1961년생인 그녀는 일본 나라현 야마토구 리에야마에서 태어납니다. 당시 1960년대 일본은 전후 부흥이 본격적으로 안정화되고 고도경제 성장이 막 시작되었던 시기였었죠. 그녀의 학창시절에 대한 여러 정보는 알려진 바 없지만 밴드부에서 드러머 역할을 하며 오토바이를 몰고 다녔던 이런 사진들을 미루어 보아 활동적이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나이는 고베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합니다. 평소 경영경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나 졸업 후 그녀의 첫 커리어는 미디어 쪽이었습니다. 그녀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으나 졸업 후 시작한 첫 일이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이를 통해 정치 참여 준비를 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녀의 정치 이력은 어땠을까요? 그녀의 정치 이력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1993년 무소속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1996년 일본 자민당에 입당합니다. 일본의 대표 보수 정당이자 전후 일본 정치의 상징적인 여당이죠. 잘 알려진 인물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등이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정당 내에서 요직을 맡으며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이후 아베 내각은 그녀의 정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핵심 장관직을 여러 차례 맡으며 본인의 존재감을 대중에게 확실히 나타냈기 때문이죠. 2006년 1차 아베 내각 당시 그녀는 총리 직속 부처인 내각부 산하에서 주요 역할을 맡습니다. 먼저 내각부는 한국식으로 비유하자면 국무조정실과 대통령실 정책기획비서관실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녀가 맡은 직책은 특별 담당상이었습니다. 특정 핵심 분야를 총리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장관 역할이며 한국식으로는 대통령 직속 장관급 보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총리의 신임을 받은 핵심 정책 담당자 역할을 한 것이죠. 당시 사나이가 맡은 정책은 과학기술, 식품안전, 남녀 공동참여 등을 담당합니다. 이로써 여성 보수 정치인의 상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1차 아베 내각 때 국정 일부 분야를 맡았다면 2차 아베 내각 시에는 훨씬 더 강력한 핵심 부처 장관직을 맡게 됩니다. 총무 대신직을 맡게 되는데요. 주요 기관이 합해진 슈퍼 장관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베노믹스 실행 과정의 일원으로서 아베노믹스 정신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는 이후 사나에노믹스의 기본이 됩니다. 아베 1, 2차 내각에서 얻은 영향력은 전국적 인지도 상승에 기여하게 됩니다. 아베 후계자 및 보수의 정통 후계자라는 정체성을 얻게 되죠. 아베 이후에도 기시다 내각에서 핵심 요직을 유지하며 보수 노선의 계승자로 확고히 자리하게 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를 이야기하려면 아베노믹스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아베의 정치적 후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아베노믹스 또한 그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2012년 아베 2기 내각 시 일본의 장기 불안과 지속되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을 꾀하기 위한 이 경제 정책에서 사나이는 총무대신과 경제 안보상을 지냅니다. 이때 재정정책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명분을 만듭니다. 이는 아베노믹스의 2.0 버전인 사나에노믹스를 꿈꾸게 하였죠. 결과적으로 아베노믹스는 사나에노믹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나이가 구상한 경제 전략은
기존 아베노믹스를 단순히 계승하는 게 아니라 위기 중심, 국가 경쟁력 중심, 안보 중심으로 진화시키려는 것이죠. 사나이노믹스는 다카이치의 정치 정체성과 연계된 브랜드로 발전하며 그녀와 아베노믹스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는 화려한 이력만큼이나 논란도 꽤 있었습니다. 가장 파장이 컸던 논란은 단연 언론통제 방송사 제재 발언입니다. 총무대 신으로 재임 중인 2016년 그녀는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해당 발언은 정부가 방송사의 공정성을 이유로 방송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 국가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논란입니다. 사나이는 일반 의원이 아닌 현직 장관 신분으로 2013년 12월 아베 2차 내각 당시 총무 대신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합니다. 총리나 장관이 신사 참배를 하게 되면 일본이 전쟁을 미화하거나 과거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녀는 신사 참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尊崇の絵を持って哀悼の誠を捧げてまいりました。 다음으로 사나이는 일본 내 극우단체인 네오나치 단체의 리더인 카즈나리 야마다와 함께 웃으며 일본 국기 앞에서 찍힌 사진은 그녀가 극우단체와 어떤 관계가 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지금은 결국 극우 성향 정치인으로 알려지고 있긴 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추후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나이가 총리가 되면 경제안보는 협력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견도 있지만 확실한 건 역사 및 영토 이슈는 재점화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독도, 위안부 프레임에서 갈등이 재점화될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명시적으로 발언하진 않았지만 태도성과 관련된 자료는 꽤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최근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도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이 참석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일본 전쟁 책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그녀가 여러 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공물을 바친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의 일본 전쟁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다카이치 사나이는 의회 투표를 통해 10월 중순쯤에 공식적인 총리로 확정된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 예약 업로드를 한 이후 갑자기 하나의 변수가 생겨버렸네요. 갑자기 자민당과 공명의 연립정부가 파탄이 나서 총리 지명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미래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것처럼 다카이치가 총리가 된다면 아베의 후계자로 불리는 그녀가 이끄는 일본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 궁금해집니다. 과연 아베를 뛰어넘는 인물이 될지 아니면 아베라는 이름에 갇혀들지 말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다카이치 사나이 편이었습니다.